네, 그러면 이더리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게 얼마가 될 것이며 언제 떨어졌고 언제가 투자하기 좋을 때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제가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궁금한 걸 해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안 사고 이더리움을 살 필요가 있나? 비트코인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 게 있나라는 게 하나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게 두 번째 궁금증이었고, 세 번째로 이더리움을 산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궁금증이 있어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발행량은 이더리움은 이제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그때 막 들었을 때 학생이었다 그랬는데 그 좀 어린 사람의 이제 백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뭐 2014년 크라우드 펀딩을 걸쳐서 2015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출시됐고요. 발행량은 1억 2,117만 개. 최대 발행량은 무제한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발행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5,215억 9,130만 달러이고, 그다음에 그 가격은 오늘 스크린샷 한 거로는 62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기술적인 그 설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는 이거는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밑으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2번 기술 및 백서 분석. 요거를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민이님, 도미니님, 어, 소리가 왜 안 들리죠?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여보세요? 아, 네네. 예, 지금부터 들려요. 이게 그 마이크가 좀 꺼져 있는지 몰랐네요. 아, 그러면은 어, 백서 부분부터 예, 해주시면 백서 돼요. 부분부터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금 내게 내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이제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입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가스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 발행하는 수수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스비를 수수료로 받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스비 사용처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모은 이더리움 사용료 가스비는 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소각해서 이더리움 코인 수량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생각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제한 발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각도 하기 때문에 그 발행량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이더리움의 강점이라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테더와 USDC 두 체인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아까 병아리 청년님이 설명해 주신 탈중앙 금융 앱들이 나오는데 그런 앱들이 대부분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도 10년 동안 이렇게 뭐 무정지 무롤백이라는 게 이제 무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이었고 어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싼 코인 그러니까 더 빠른 코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기관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를 뭐 AI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달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가진 스테이블 코인의 50%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꿔라라는 계약을 만들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실행된다. 이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3번에서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게 궁금해서 좀 제 나름대로 쭉 찾아봤는데요. 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만 확대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 줄로 설명을 하면 비트코인은 핵심 비율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에 사람들이 많이 뭐 막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절한 예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발행량으로 희소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이 프로그램 앱을 여러 개 깔아서 사용하는 플랫폼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있어서 희소성이 강조되는데 이더리움은 최대 발행량이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 했을 때 비트코인은 돈, 이더리움은 플랫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둘 다 돈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비트코인은 당연히 이제 돈이 맞고 이더리움도 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지만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기능을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안에서 거래 수수료, 가스라고 하는 거래 수수료 지불 등의 용도로도 활용된다. 이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 부분에서 가치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희소성에서 나온다. 이건 완전히 금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까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할수록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게 되고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 관계가 있고 수요가 오르면서 가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계약이란 말이 이제 계속 이더리움에서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진 않고 거래 기록만 이제 남기는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넣어서 자동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복잡한 자동 매매를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디파이, NFT, DAO 등 확장성 있는 자동 트레이딩 가능인데 요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AI 활용할 때 자동 거래를 예로 들었을 때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좀 약합니다. 넌 그래서 여기서 안 먹었어? 난 항상 저
예.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주문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로봇 정도로만 한마디로 좀 약간 너 화장실 갈 거 아니야? 1차원적인 기능만 나도 화장실 갈 가능하고요. 건데 거의 끝에 가니까 어, 예. 그 다음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앱 안에서 직접 돈을 굴리고 자산 분배까지 알아서 해주는 로봇.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일일이 눌러주고 인증서 넣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대요. 근데 이더리움을 통한 AI 자동 거래는 플랫폼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AI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속도를 보면 비트코인은 초당 7건 거래 처리,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초당 30건 이상 처리 가능. 이렇게 됐고 활용 분야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이제 주요 활용 분야인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게임 등 수많은 앱과 서비스에 기반이 된다. 한마디로 좀 쓰임새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냐인데 리스크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DAT 어, 예. 리스크 요인이 첫 번째가 DAT 기업의 대량 미도가 아니라 매도네요. 매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요 설명이 필요해서 좀 다시 예, 예, DAT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결 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을 뜻하는 건데요.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보유를 해서 기업 재무의 일부로 활용하는 글로벌 회사들을 이제 이더리움 DAT 기업이라고 하고요. 가장 최근에 유명해진 게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한테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 DAT 기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이더리움이 잘 될 때는 다 이제 장점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규모 매입을 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뭐 제도권 진입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어, 한 기업이 대규모로 보유할 경우 특정 주체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 탈중앙성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트마인과 같은 주체의 매집 매도 전략에 따라서 물량 이동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고 뭐 투명성 감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어려워졌을 때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이더리움을 팔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팔 수밖에 없으면 그 순간 이제 대량으로 이제 팔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또 팔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DAT 기업들의 이제 공통적인 점이라 다른 코인도 다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크는 아까 이더리움 이렇게 쓰임새가 많다 그랬는데 그럼 더 쓰임새가 좋은 다른 코인이 나오면 이게 대체되지 않겠냐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력한 대체 플랫폼이 실제로 다른 데서 많이 사용되고 이더리움 활용도의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진다면 상대적 희소성과 가치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리스크는 DAT 기업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나오는 리스크 하나, 그 다음에 대체재가 나오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찾아본 바 이제 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그냥 순전히 저의 생각인데요. 예전에
전기차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전기차 하냐면 가솔린 차로도 무인 차를 만들 수 있고 디젤 차로도 무인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고 전기차로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신호로 만든 차기 때문에 자율주행 구현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바로 전기차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가 잘 요거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AI한테 맡겨서 AI야 투자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도 암호화폐고 이더리움도 암호화폐인데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한 복잡한 자동 거래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비트코인은 아니고 이더리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더리움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5만큼 투자할 때 이더리움을 1만큼 투자하기로 처음에 정했는데 이런 거 투자하면서 좀 더 비중을 높여서 뭐 비트코인 3이나 4에 이더리움 1, 요 정도로 이제 다시 좀 더 투자를 많이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네, 네. 저는 찾아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이더리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자동 매매 이런 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이제 플랫폼이 돼 있고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보면 제가 어떤 기사를 내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BAT 기업이 NAV가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제 회사의 가치가 기업 가치가 뭐 가상 자산보다 이제 낮아서 좀 위험하다.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이 뭐 어려워지면 많이 팔 거고 많이 내놓으면 많이 싸질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엄, 이게 투자를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거를 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서로 잘 될 때는 서로가 서로 영향받아서 잘 되는데 둘 중에 한쪽이 안 되면은 같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